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혜 종목 탑4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자면 에그플레이션이 거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보르산업이라든가 KC케미칼, 한탑, 그리고 신성홀딩스, 팜스코, 샘표, 그리고 윙이푸드 이런 종목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섣불리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일사료 예를 들자면은 고점 19.17%까지 상승했다가 저점이 12.78%, 등락폭이 하루에 32%가 됩니다. 한국 맨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점 18.78%까지 갔다가 저가가 0.41%까지 밀렸습니다. 위아래로 등락폭이 18%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에그플레이션도 좋지만 에그플레이션 이외에 다른 테마도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주목을 받을 테마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주식불패 어플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전에 뉴스라든가 관련주들 많이 챙겨보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주식불패가 어플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전에 보셔야 될 핵심 뉴스 10개 뽑아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서 관련주들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지트로닉스라고 하는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이 와중에서도 오늘 이 종목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줘서 목표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면서,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셔가지고 높은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투자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자 전략 통해서 주식불펜 여러분들께 굉장히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주요 상품 시세라든가 시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번 주 우리는 어떤 종목들 잘 눈여겨봐야 되는지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루에 그날 우리가 관심 종목 리스트라든가 그리고 그날 증시 일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모두 100% 무료로 주식불패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불패 어플 다운받으셔서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달이 됐습니다. 러시아 침략 60일째이자 그리고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이었던 어제마저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워도 가스관을 못 잠그는 이유, 이 부분 궁금해서 뉴스를 한번 봤더니, 우크라이나는 자국 땅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러시아 가스관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통관료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때 이때 어디를 거치냐,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거칩니다. 통관료. 그래서 이 부분이 연간 20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로 한 2조 4천억 원 정도 잡을 수 있겠는데, 이 돈 때문에 지금 전쟁을 극심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유를 몰래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라든가 뭐 기타 등등에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에어컨 온도 25도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재택근무라든가 대중교통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뉴스도 이제 나오곤 하는데,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징벌적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를 더 사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대박이 난 국가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카타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중동에. 카타르, 유럽의 새 천연가스 공급원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카타르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세계 2위. 결국에 유럽연합은 현재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는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긴 낮춰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부분을 어디서 들여올 것이냐,
미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매장량이라든가 수출 2위 국가가 카타르인데 카타르보다 왜 미국이냐? 호주와 카타르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상당 부분의 천연가스를 이미 아시아 지역하고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팟이라든가 단기 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변동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천연가스 수입이 EU 쪽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내 지금 철강 또는 강관 업체들 굉장히 주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이유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액화 천연가스에 눈을 돌릴 것인데 그때 필요한 설비가 어떤 거냐, 저장 설비다. 미국으로부터 선박을 통해서 들여와요, 천연가스를.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으로 가겠죠. 들여오고 나서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저장 설비가 뭐냐, 바로 RU다.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가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이미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천연가스 가격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그 이유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수출국 러시아의 전쟁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렸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쪽 천연가스, 그 중에서도 LNG죠. LNG에 손을 뻗쳤기 때문이다. 수혜에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산 천연가스의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치면서 수혜를 입은 것처럼 이미 국내 조선업계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주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 부분을 크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 국내 조선업계가 올 1분기 전세계 선박 수주 1위를 달성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면서 중국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조선업계 전세계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인데 이제는 중국을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히 격차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밑에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즉 유럽연합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낮추고 해상을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중동산 천연가스 LNG 수입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LNG 운반선 발주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이에요. 중국 등에 비해서 LNG선 기술력이 월등한 국내 조선업계로 일감이 다 몰리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설령 전쟁이 끝난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의 유럽향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 1분기에만 올해 전체 수주 목표의 40% 이상을 이미 달성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최대의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선박 발주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수주 호조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카타르, 아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3위라고 그랬죠. 수출은 2위고 수출 대국이 LNG선을 발주를 한다면 굉장히 대규모로 발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한국 조선업체가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올해 실적 한번 보시면은 한국 조선해양 대표적이죠. 선박 80척 수주했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82억 3천만 달러 이미 수주해서 올해 목표가 174억 달러였는데 이미 47%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 운반선 5척 그리고 컨테이너선 9척 해서 총 22억 달러 수주해서 올해 목표액이 88억 달러였는데 이미 25% 달성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목표액이 89억 달러인데 이미 51.8%, 목표액으로만 따지면은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한국조선 빅3 업종들 올해 목표액 상당 부분 이미 상반기 끝나기도 전에 달성을 함으로써 올해 수주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카타르 중동 쪽에 발주가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그 반사 이익은 빅3가 다 가져갈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 현대중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주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 LNG 추진선 8척 1.2조의 수주를 했다. 이 중에서 컨테이너선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서 2025년도 상반기에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맨 위 상위 그룹에 현대중공업 그룹 지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중간 지주로 뭐가 존재하느냐, 한국조선해양 존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에 2019년도에요. 그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유럽연합 측에서 독점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실패가 됐는데 그때 그러면서 밑으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보시는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이런 계열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기전자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은 다 띄어내고 순수하게 조선해양 엔진 이렇게 남았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조선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그룹 지주 내에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한국조선해양 LNG 추진선 8척 1.2조의 수주를 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 이 부분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가 돼서 2025년도 상반기에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뭐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 4월 2일 날 가스를 이용해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서 직원 한 명이 숨을 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력사라든가 정상적인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있겠고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파업 이슈도 있어요. 작년에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특히 이제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날 합의안이 마련됐다. 작년에는 어찌어찌 잘 넘어갔는데 올해도 지금 이 노사 교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 명확하게 해결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단 단기적인 악재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지금 차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갔던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4월 20일 날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차트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12만원을 상징적으로 돌파를 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매매 기법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일정한 라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한 모습이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단 라인이 13만 6천원이에요. 이 라인만 잘 살아있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됨에 따라서 LNG 쪽으로 계속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하청업체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 중이고 이런 악재가 있고요. 후판 가격 인상을 놓고 철강업계와 조선사 양쪽에서 굉장히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LNG선의 이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 부분에서 이런 후판 가격 인상 이 분을 이겨내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LNG선 수주 확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대우조선해양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31,000
300원입니다. 지금 노란 색깔 제가 표시해 놓은 구간인데 이 곳이 굉장히 핵심 수급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이 돌파가 깔끔하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면서 이전 고점들 다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점 잡기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다. 일봉상에서 추세를 주가가 위치해 있는 국면에서 전반적인 주가의 습성 이 부분을 파악하려면은 이런 추세선을 우리가 좀 그으시면 됩니다. 이 추세선은 이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근거로 해서 주가의 성질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28,000원서부터 22,000원 좀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이시면은 26,000원, 6,500원서부터 22,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의 분할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추세선 나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성질이 바뀐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 주가의 성질이 바뀐다, 이런 단이 나눠진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박스권 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변동폭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 차례 두 차례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 종목이 일단 어찌됐건 가나 매물대의 중심은 일단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4,500원에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26,000원, 그러면 26,000원에서 24,500원 이 정도 줄이시면은 약 1,500원 정도 되니까 한 5% 정도까지 주가의 습성이 바뀐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재반등 가능한 국면으로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 관심 잘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HSD 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뉴스들이 좋은 것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 제목이 HSD 엔진 EU야 고맙다, 유럽 고맙다 이 뜻이겠죠. 아까 제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권 말씀을 드렸을 때 유럽연합의 불허 결정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성사가 됐다면은 HSD 엔진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하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불허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대우조선향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우조선향 매출 그 금액이 2,800억이에요. 2,800억 원 이상의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 그와 동시에 HSD 엔진은 저속 엔진 부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의 기업이고 점유율이 20%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산 엔진이었는데 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매각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HSD 엔진으로 변경이 됐고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인하전공이에요. 지난해 6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전년 대비 28%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는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이 LNG 선박 엔진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엔진은 STX 그룹에서 2004년도에 인적 분할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조선소라든가 발전소 이런 부분들 선박용, 발전기용, 디젤 엔진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 플러스 조선 쪽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의 59%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 방산 쪽에서 나오고요. 국내 13대 방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조선 쪽으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선 쪽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방산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산 부분에서의 매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16,0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주가가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급상승을 할 텐데 이 16,000원 아래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예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 종목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12,8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12,800원이 작년 8월달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했던 그 라인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달부터 계속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3월달에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라인을 지지해내면서 이번 달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살짝 월봉상으로 조정받은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들 다음 달 충분히 이제 12,800원 이 라인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계단식의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일봉상의 저항대인 16,000원, 그 이후에는 월봉상의 저항대인 17,500원 이렇게 차례로 돌파를 해주면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주봉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 이런 라인에서 그동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곳은 벗어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눌리면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이제 습성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타점을 갖는다면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14,400원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14,5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76%, 코스닥 마이너스 2.49%, 조정폭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는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 14,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게 마감했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낙폭이 상당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낙폭인데 내일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고요. 피보나치 50%선 이 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자. 최대한 13,800원 인근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이 한 차례 매수로 시황적인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 16,000원,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7,000원, 18,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따른 수혜 종목 좀 다른 시각에서 조선업종 플러스 선박 엔진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거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든 증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불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